핵추진 잠수함 대 디젤 잠수함. 우리가 몰랐던 해저 전쟁의 진실. 1. 핵잠수함, 바다의 왕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모든 잠수함의 정점이다. 디젤 잠수함은 가난한 나라의 선택일 뿐이다. 언론과 교과서, 그리고 군사 다큐멘터리까지 이 인식을 강화해왔죠. 핵잠수함은 바다를 지배하는 절대 무기, 디젤 잠수함은 구식 기술에 머무른 저가형 무기로 묘사됩니다. 이 통념은 1950년대 냉전 한가운데에서 탄생했습니다. 1955년 미국이 세계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를 진수시켰을 때 그 뉴스는 단숨에 인류의 바다 지배 선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노틸러스는 디젤 잠수함이 단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북극해 횡단에 성공하며 핵에너지의 군사적 위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그 이후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 위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은 곧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였고, 이것은 세계 패권국의 자격증처럼 여겨졌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은 모두 핵잠수함을 핵전력의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통념은 완성되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첨단, 무한, 절대 무기. 디젤 잠수함은 구식, 한계, 보조 전략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통념이 그렇듯 이 믿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해전의 양상이 바뀌면서 이 오래된 믿음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힘보다 조용함이 강하다. 앞에서 본 통념은 분명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 특히 현대 해저전의 현실을 보면 그 믿음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핵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제한 항속과 장기간 잠항입니다. 식량만 충분하다면 수개월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에너지는 조용함을 대가로 얻은 힘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해 항상 펌프와 터빈이 작동해야 합니다. 이 기계 소음은 수심 수백 미터 아래에서도 미세한 진동으로 퍼져나가 초음파 탐지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무기라지만 완전히 들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다릅니다. 디젤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작전 중에는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소음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수중의 유령처럼 존재 자체를 감출 수 있죠. 그래서 해군 관계자들은 종종 디젤 잠수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완전히 조용한 블랙홀, 바닷속의 침묵한 포식자. 2005년 미 해군은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 전단과 함께 스웨덴 해군의 디젤 잠수함 고틀란드와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틀란드는 한 차례도 탐지되지 않은 채 미 해군 항공모함을 격침 성공 판정으로 몰고 갔습니다. 미 해군은 이후 이 잠수함을 실제로 3년간 임대하여 그 은밀성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해군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게다가 현대의 디젤 잠수함들은 AIP 공기부료 추진 기술을 통해 수중에서 2-3주 동안 잠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디젤 잠수함은 더 이상 단기용 무기가 아닙니다. 핵잠수함이 무한한 힘이라면 디젤 잠수함은 완벽한 침묵을 무기로 삼는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핵잠수함은 속도와 지속성의 왕, 디젤 잠수함은 은밀함과 기습의 제왕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는 한 번의 탐지 실패가 수십억 달러짜리 함대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보이지 않는 균형의 시대. 이 은밀한 진실은 이후 세계 해군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국가 간 전력의 다양화입니다. 핵잠수함은 강대국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은 조용한 디젤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핵잠수함보다 건조 운용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면서도 자국 연안 방어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비대칭 전력의 부상입니다. 핵잠수함은 탐지되면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즉시 발생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존재 자체가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견 국가나 신흥국 입장에서는 적의 함대를 견제하거나 방어선을 형성하는 데 훨씬 현실적인 무기가 됩니다. 셋째, 기술 경쟁의 방향 전환입니다. 20세기 후반에는 더 빠른 핵잠수함이 기술의 목표였다면 21세기 들어서는 더 조용한 디젤 잠수함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일본의 소류급, 독일의 214형 잠수함은 세계 해군이 핵추진 대신 은밀추진으로 눈을 돌리게 한 대표적 모델입니다. 넷째, 작전 개념의 변화입니다. 핵잠수함은 전략 억제용, 즉 핵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성격이 강한 반면 디젤 잠수함은 전술적, 즉 기습적 타격과 방어 중심의 운용으로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디젤 잠수함의 역할은 약소국의 방패이자 강대국의 눈을 속이는 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저 패권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다의 지배가 핵보유국만의 권한이었다면 이제는 기술력과 전략만으로도 바다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4. 진짜 힘은 들리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강한 잠수함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잠수함은 무엇인가로 말이죠. 핵잠수함은 분명 압도적인 기술력과 지속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막대한 유지비, 복잡한 인력 구조, 그리고 정치적 위험성이 따릅니다. 한 번의 사고가 곧 핵사고가 되며 운용에는 고도로 훈련된 핵공학자와 정비 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작지만 날카롭습니다. 조용하고 싸며 단기간 훈련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실전에서 탐지되지 않는 존재로 전략적 가치를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은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군사 패권이 핵잠수함을 가진 나라만이 진짜 강대국이라는 정치적 상징에 오랫동안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진보하고 전쟁의 양상이 변하면서 우리는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침묵 속에 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힘은 더 이상 속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음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바다 밑의 전쟁은 총도 불도 한 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듣고 누가 더 오랫동안 숨느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힘은 소리치지 않는다. 바다의 진정한 지배자는 들리지 않는 자다.